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저는 동국대학교 교모학생 지원팀에 있는 송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학술지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이고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들도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휴학, 복학, 전과, 복수 연계 전공과 융합 전공, 국내 학점 교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학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휴학입니다. 휴학은 일반 휴학, 군 휴학, 질병 휴학,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 등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휴학 신청 기간은 다음 화면의 표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휴학 신청은 매 학기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바로 3차 휴학 기간에 휴학을 신청하면 등록금의 징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차 휴학 기간까지는 등록금 징수액이 없지만 3차 휴학 기간부터는 등록금의 6분의 1이 징수가 됩니다.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라면 6분의 5만 반환을 해주고 등록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6분의 1을 납부해야지만 휴학이 승인되니 휴학할 계획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특별한 사유와 증빙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 휴학은 1회 신청에 1년 휴학이 원칙이며 총 4년, 즉 8개의 학기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군휴학, 임신, 출산, 육아휴학, 창업휴학 등은 이 일반 휴학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기억해 주세요. 1년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연장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의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복학도 안 하고 휴학 연장 신청도 하지 않으면 제적이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해 주세요.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경우에는 군휴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군휴학은 기본 3년의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군휴학을 신청할 때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군 입대일에 언제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방학 중에 입대할 예정이라면 바로 군휴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기 도중에 군대를 가는 경우에는 일반 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에 군 입대일에 맞춰서 군휴학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군휴학 연장 신청을 깜빡하고 입대해버리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일반 휴학이 계속 소진되어 버리니 반드시 군휴학 연장을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군입대로 인한 첫 학기 일반 휴학이 가능해졌으니 1학년 1학기에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은 일반 휴학을 꼭 신청해서 등록금이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질병으로 인해 휴학이 필요한 경우 질병휴학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질병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일반 휴학 기간이 남아있다면 일반 휴학을 먼저 사용하시게 되고요. 일반 휴학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휴학을 했다면 복학을 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셔야겠죠? 복학 중 가장 기본인 일반 복학은 일반 휴학, 임신, 출산 및 휴학, 창업휴학 등을 마치고 복학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군휴학을 한 경우 제대 후에 복학하는 군복학의 경우에는 전역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전역증명서 그리고 복학신청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역을 한 학생뿐만 아니라 전역 예정자라도 수업 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복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1월 제대 예정이지만 모아둔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9월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 예정 증명서 또는 휴가 예정서, 그리고 복학 신청원과 함께 복학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제대 이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복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전역을 했지만 계속해서 휴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군 복학 신청을 먼저 하고 일반 휴학을 별도로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까 휴학에 대해 설명할 때 1회 신청에 1년 휴학이 원칙이라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1년 휴학이 기본 원칙이지만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조기 복학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기 복학할 때는 한 학년이 상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들어볼게요. 학생이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슬슬 따로 자격증 공부도 할 겸 9월 1일자로 일반 휴학을 신청했어요. 원래는 1년 단위로 휴학을 할 계획이었지만 과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한 학기만 휴학하고 다시 학교를 같이 다니자고 꼬드깁니다. 그래서 한 학기만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어요. 그럼 2학년 2학기를 다녀야 할 차례죠? 하지만 이 학생은 3학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년만 휴학을 해도 한 학년이 상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복학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과제도입니다. 본인의 전공을 다른 과로 변경하고 싶을 때 해당 전과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과는 2에서 5학기 재학생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 신청에 제한되는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휴학생, 그리고 이미 전과를 3회 신청한 학생, 그리고 이미 전과를 한 번 한 이력이 있는 학생, 마지막으로 전과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해당 학과들로의 전과는 불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전과에 있어 한 가지 유의사항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던 과로 전과한 경우에는 주전공과 복수 전공이 같게 되므로 반드시 복수 전공 포기 신청 기간에 복수 전공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네, 앞에서 바로 말씀드린 복수, 연계 전공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입학하시기 전에 복수 전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복수 전공은 주전공 이외의 기존 모집 단위 개설 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며 연계 전공은 단일 전공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통합 교과 과정을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입니다. 이름과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학기 이상의 재학생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신청 기간은 6월 초, 12월 초에 각각 한 번씩 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할 수 없는 과로는 약학과, 글로벌 무역학 전공, 연극학부, 스포츠 문화학과, 미술학부, 부교미술 전공, 한국화 전공 등이 있어요. 또 교직과정 이수 허가자를 제외하고는 비사범 계열 학생의 사범대학 내 학과로의 복수 전공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복수 연계 전공과 관련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 전공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많이들 전화를 주시는데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고 미리 본인이 희망하는 복수 전공 교과목들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복수 전공 합격 이전에 복수 전공 교과목들을 이수하면 이수 구분이 자유선택, 자선이 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에 합격한 다음 이미 이수한 교과목들의 이수 구분을 자선해서 복수 전공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본인이 추후에 복수 전공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복수 전공을 이미 하나 하고 있는데 제2의 복수 전공을 신청하고 싶은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까지 들은 복수 전공 1의 이수학점과 당해 학기 수강 신청 학점의 합산이 21학점 이상이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융합전공인데요. 융합전공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과와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은 복수 연계 전공 신청 기간과 같습니다. 이 융합전공은 앞에 설명드린 복수 연계 전공과 매우 유사하지만 특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졸업 시점에서 주전공 소속을 포기하고 융합전공만 이수해서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학과 학생이 C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 시점에서 A학과 학위만 취득, 그리고 C융합전공 학위만 취득, 주전공인 A학과 학위와 복수전공 C융합전공 학위를 모두 취득,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바로 국내 학점 교류 제도인데요. 동국대학교에 다니시면서 다른 대학교의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바로 이 국내 학점 교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정규학기의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서 한 개 학기 이상을 마치고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면 되며 계절학기의 경우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 학점 교류를 하실 때에는 학점 인정 범위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정규학기의 경우에는 학기당 18학점까지 수강을 하실 수 있고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재학생은 6학점, 휴학생은 3학점을 타 대학에서 수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와 타 대학에서 동시에 수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규학기에 12학점은 우리 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타 대학에서 남은 6학점을 수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모두를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이 학점을 인정해주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포함한 국내 교류 및 국외 교류를 모두 합해서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의 졸업학점이 120학점이라면 국내 국외 교류를 합해서 30학점까지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초과하여 듣고 오더라도 30학점까지만 인정이 가능하니 교류를 다녀오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성적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류대학에서 A를 받았는데 동국대학교에서도 똑같이 A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학점교류 대학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주고 왔습니다. 교류대학에서 얻은 100분위 점수를 우리 대학에게 보내주면 교류대학이 아닌 우리 대학의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성적 등급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교류대학에서 94점을 받았고 그 대학에서는 94점이면 A+였습니다. 교류대학에서는 학생의 성적을 A+가 아닌 94점이라고 동국대학교에 보내줍니다. 하지만 94점이면 동국대학교의 기준에 따르면 A+가 아닌 A0입니다. 이렇게 교류대학에서 받은 성적 등급과 동국대학교에서 인정되는 성적 등급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국내 학점 교류를 신청할 때 본인이 신청하는 교과목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인정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과 주임 교수님의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확인이 없을 때에는 전공이 아닌 자유선택으로 인정이 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순서인 계절학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여름 계절학기와 겨울 계절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 계절학기는 통상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겨울 계절학기는 12월 말부터 그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을 꽉 채운 주 5일, 총 15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절학기 기간은 화면에 나와 있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계절학기에 수강 가능한 학점은 정규학기와 조금 다릅니다. 재학생은 6학점 이내, 휴학생은 3학점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는 타대학 계절학기 교류학점과 계절 현장 실습, 그리고 인터내셔널 서머 윈터 스쿨 학점, 그리고 개별 연구 과목을 모두 포함한답니다. 만약 그런데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이 4학점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학생은 2과목, 즉 최대 8학점까지, 휴학생은 1과목, 최대 4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계절학기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학기 이후에 졸업 직전에도 수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어떤 학생이 마지막 학기를 12월 중순에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려면 아직 3학점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때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는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부족한 3학점을 채우시면 2월에 바로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휴학생은 불가능합니다. 휴학생은 바로 휴학 상태에서 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절학기를 이수해서 졸업 기준을 충족을 하였다면
학기 초 수료를 반드시 신청해서 그 다음 학기 졸업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계절학기의 폐강 기준은 최종 수강료 납부 인원이 15명이며 이는 최종 수강료 납부 인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취업한 학생들의 경우 취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계절학기에도 출석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 계절학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의 주요 학사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유의사항과 몇 가지 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설명드린 제도 이외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는 것들도 많고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졸업할 때까지 모르셔도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60-3619로 전화하여 문의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학적과 관련하여 설명드린 교무학생 지원팀의 송민정이었습니다.